25년 3월 고1 모의고사 현대시 세트 좀 해볼게. 첫 번째 시는 나희덕의 연두에 울다 이런 시인데 보기에 보면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나와 있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걸 읽고 이제 시를 이해하면은 훨씬 좋으니까. 화자가 현재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은 지금 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거겠지.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상황에서 화자가 절망을 느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런데 이 화자가 특정 계기를 통해서 이 시에서 나온대. 어떠한 특정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보기에서 소개가 되어 있어. 그러면 얘들아, 투병으로 생기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 있겠지. 그걸 좀 찾아볼 거고 특정 계기가 뭔지를 찾아야겠지. 이게 중요하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긍정적 심리로 심리가 변화하는 것. 즉 여기에서는 감정이 그 화자의 감정이 절망과 절망이 아닌 긍정적인 심리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올 거라는 걸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계기가 뭘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고 긍정적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 이거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시를 좀 볼게.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첫 번째 문장 보면은 화자의 상황을 좀 알 수 있어. 손은 떨려. 그 다음에 김밥이 풀이 죽었다고 했지. 풀 죽은 김밥. 이것을 입에 그냥 쑤셔 넣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막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막 이렇게 쑤셔 넣고 있어. 이거 자체에서 화자가 무언가 생기를 잃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화자가 생기가 없는 상태 혹은 이제 좀 무기력한 상태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화자가 그런데 어디 있냐면 기차 안에 있나 봐. 그래서 이 기차라는 것이 화자가 현재 위치한 공간. 화자의 현재 위치, 그냥 위치라고만 써보자. 그리고 여름 들판이라고 얘기했네. 계절적 배경이 보이는 거구나. 여름이구나. 계절적 배경 혹은 시간적 배경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 그리고 내 눈에 밀어 넣었다. 화자가 표면으로 드러나 있구나.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라는 말이 뭔 줄 알겠니?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바깥을 보니까 들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름 들판이 보이는 상황을 기차가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야. 계속 볼게.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름 들판에 연두색 빛깔 벼들이 지금 보이는 거야. 그게 내 눈동자를 찔렀다? 내 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저렇게 들판이 푸르다니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 요거 이해되겠니? 들판이 푸릇푸릇한 거에 비해서 나는 지금 상당히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푸르른 들판과 나의 상황이 대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푸른 들판, 연두빛 벼들 이런 거 있잖아. 요거 자체가 얘들아 너희 푸른색 보면 되게 좀 생명력 넘치는 이제 그런 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화자가 이 들판과 벼들의 생명력에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 화자는 지금 생명력이 없잖아. 투병으로 생기를 잃어가지고 나 지금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약간 생명력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데 저 벼들과 들판은 생명력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감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 연두빛, 푸른색, 시각적 괜찮겠지? 감각적 다 맞는 거야. 색채어 다 맞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라는 것은 이제 의문형인데 물어보는 거 아닌 거 괜찮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푸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서리적 표현 쓰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계속 볼게.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푸르긴 한데 푸르다는 말이 뭔가 적확하지 않다는 거야.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다 비슷한 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푸른색 말고 연두색 하면서 좀 다른 색깔 얘기하는 거야.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져. 거기에는, 거기라는 건 연두겠지. 연두색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이 연두 빛깔에는 출렁출렁거리는 것 혹은 수런수런거리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다라는 거야.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더욱더 생명력을 띠고 있는 색깔 같다. 더욱더 활기를 띠고 있는 색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저 수년한 벼포기들. 수년하는 각주가 달려있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이런 거여서 순수한 혹은 온전한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저 수년한 벼포기들, 즉 이 수년한 벼포기들은 연두빛깔 벼포기겠지. 그래서 이 수년한 벼포기는 연두빛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 화자가 생명력과 활기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벼포기들은 연두빛이다. 혹은 생명력이 가득한 빛이다. 괜찮니? 그리고 좀 순수한 빛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아, 벼포기들은 저렇게 순연하고 생명력이 가득하고 어떤 좀 활기가 가득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하면서 순연한 벼포기들과 나를 대조하고 있는 거 보이지? 이 두 개가 대비되고 있다. 화자의 어떤 우울한, 절망적인 혹은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순연한 벼포기랑 나를 대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 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얘들아, 여기 좀 잘 볼래? 햇빛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시에서 나를 빛 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햇빛이래. 햇빛이 쏟아지는 이유가 뭐야? 나를 색깔을 빛을 바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시에서 햇빛은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겠지. 화자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대상인 거야. 화자를 초라하게 느끼게 하는 대상. 나를 빛바래게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 맥락을 읽으면 돼. 햇빛이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그 햇빛도 결국에는 어두워지면 햇빛의 빛이 바랄 거라고 중얼거리며 야 햇빛 너 지금 나에게 쏘이는 이유가 나 지금 바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너도 어두워지면 너 자체가 빛이 바랄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일종의 그냥 자기 위안인 거야. 그러면서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울음이 터져 나온 거야. 갑자기. 계속 읽어볼게. 그것이 마치 울음이
울음이겠지. 울음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태까지는 생기가 없는 상태였는데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건 앞으로 감정이 나에게 돌 거라는 거야. 울음이 터지면서 화자의 감정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야. 생기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거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화자가 감정이 생기는 혹은 생기가 생기는 계기가 울음이 되는 거겠지. 자, 이해되지? 그럼 울음에 이렇게 적어볼게. 화자의 정서 변화의 계기.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어떻게? 부정적, 절망적에서 그래도 감정이 생기는 긍정적으로.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눈에 연두가 즙처럼 괴인데 얘들아 그럼 이 연두의 정체는 뭐지? 눈물이겠지. 눈물. 연두의 원관념은 눈물이야. 눈에 눈물이 즙처럼 괴다. 연두가. 연두 색깔 눈물. 이렇게 지금 비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연두 색깔? 연두 색깔이라는 말보다는 좀 연두가 상징하는 그 생명력이 나의 눈에 눈물로 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화자가 드디어 무엇이 생긴 거야? 생명력이 생긴 거지. 생명력, 생기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 비유적 표현이야 얘들아. 비유. 맞지? 연두를 이제 눈물을 연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저 빛이 뭔데? 연두빛이겠지. 저 연두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이 말에 밑줄 칠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도 저 빛에 생명력을 두고 왔다. 그럼 나도 그 생명력을 이제는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줘. 나도 저 생명력과 같은 연두빛에 두고 온 게 있어. 나도 그거 찾을 거야. 생명력 회복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얘들아, 그럼 여기서 기차는 지금 화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한 곳, 그러니까 이런 정서를 쭉 느낀 곳 자체가 기차잖아. 기차는 화자의 현재 위치이자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 괜찮니? 성찰하는 공간. 성찰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성찰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지금 연두빛 벼들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빛에 두고 온 게 있었지. 나도 생명력을 회복해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이다 라고 했을 때 맞겠지. 그치? 요런 시야.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다 읽어봤어. 그럼 찾아볼게. 투병으로 생기를 잃었던 화자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심리를 얻었는지. 이 특정 계기는 일단 뭐를 보냐면 연두빛 별을 보지. 연두빛 별을 보고 나서 울어버려. 그지? 울음이 터져. 그래서 울음이 터지는 것을 계기로 화자가 긍정적 심리, 생명력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는 긍정적 심리를 얻게 되었다 하면 맞겠지. 자, 괜찮니? 자, 그리고 표현상 특징에서 좀 봐줄 만한 게 이런 게 있어. 그 선지에 보면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이런 선지가 나오거든. 그랬을 때 이 가에서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는 게 있어. 그걸 좀 찾아볼까? 쭉 시행을 봐봐. 명사 종결 볼게. 벼포기들 명사 종결 괜찮니? 여기 그치? 그래서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다. 또 순간 명사 종결. 연두 명사 종결. 보이지? 듣도 뭐 명사지. 이렇게. 지금 네모친 것들이 이제 시행을 명사 종결하는 거지. 이렇게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면 여운이 생긴다. 이거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각적, 감각적 심상 쓰고 있는 것 이거 살펴보면 되고 의문형 이런 거 있는 것도 체크해주면 되고. 됐니? 자, 두 번째 시 가볼게. 두 번째 시는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이런 시인데 이거 상당히 유명한 시야. 유명한 시인데 일단 얘도 보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나시의 화자가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던 화자가 이렇게 써 있어. 객지에서 그러니까 타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화자가 얘도 특정 계기를 통해서 긍정적 심리 상태를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나시랑 가시가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지. 똑같아. 얘도 특정 계기가 뭔지 보면 되고 얘도 지금 혼자 힘겨워한다 라고 부정적 정서에서 긍정적 심리 상태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걸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요 시는 얘들아 요 제목이 조금 특이하지. 남신이 주 유동 박시봉방 이게 주소거든. 남신이 주 유동 이렇게. 신의 주 들어봤어? 너희 알고 있는 그 지리의 신의 주. 그 다음 동은 동 이름. 시흥동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지금 주소고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이런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주소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시적 화자가 남신이주 유동의 박시봉이라는 목순의 집 방에서 새를 얻어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방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서 얘가 어떤 일이 있는지 좀 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얘들아 화자가 또 표면으로 드러나 있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여기까지 가로를 쳐볼래? 아내가 없어졌어. 나 집도 지금 없어. 부모 동생하고도 멀리 떨어졌어. 벌써 부정적 상황인 거 보여?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해. 가족을 상실했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거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냥 가족과 지금 떨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이 다 없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방황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거리는 쓸쓸해.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여기 쓸쓸하다 요거 자체가 화자의 정서겠네. 화자가 쓸쓸하다.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 화자의 지금 홀로 힘겨워하는 상황 보이지?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안 그래도 쓸쓸한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 심해져. 우리 이런 것들 시적 기능이 좀 있지. 화자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니? 그리고 요거 이렇게 봐도 되거든. 추위라고 하니까 계절이 지금 겨울이겠구나.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쥔을 붙이었다는 각주가 달려있다.
있지. 새를 들어 살았다. 새 들어 살다. 요거고, 삿이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요 삿이 우리가 요즘에 잘 모를 텐데,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이런 거 봤을 때, 오, 되게 도시적이야. 이런 느낌 전혀 안 들지? 그치? 이런 거 보면은, 오, 약간 시골에서 볼 법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향토적 소재라고 해. 시골에서 볼 법한 것들 있지. 그래서 이 시가 향토적이다라고 하거든. 그랬을 때 요 삿 같은 것 때문에 그래. 계속 볼게. 그래서 얘가 지금 새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방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냄새도 좀 안 좋고 그런 좀 춥고 이런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얘들아, 요 구절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도 너무 많게 느껴진다는 거야. 이런 감정인 건데, 나 하나, 내 몸 하나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좀 이해될까? 나중에 이제 너희가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한 몸 먹여 살리기도 진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되게 정신적으로도 약해져 있는 상태고 마음의 힘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요런 것도 향토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렇게 어떤 화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화로에 이제 불이 딱 담겨오면은 이것을 안고 손을 조이면서 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자, 이제 화자의 모습을 봐봐. 그 디롱배기를 안고 손을 쬐면서 그냥 제 위에다가 막 글자를 써.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활기차 보이니? 아니지. 화자가 지금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왜냐면 화자는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 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생각만 하면서 있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요 19절 볼게. 얘가 나의 슬픔, 나의 어리석음을 소처럼 새김질한다라는 거야. 계속 생각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나는 왜 가족을 잃었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새김질한다라는 거야. 얘들아, 요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우린 이런 걸 자아성찰이라고 하지. 자아성찰을 하는데, 자아성찰을 해서 얘가 지금 계속 난 내 인생은 너무 슬프구나, 내 인생은 너무 어리석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꽉 조여 메어와. 어떤 이제 한의 감정 때문이겠지. 회한.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이 뜨거운 게 뭔데? 눈물이겠지.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어떤 막 울고 싶어. 울분이 있어.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지.
화자가 자아성찰의 결과 회한, 눈물이 나, 부끄러움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괜찮지? 얘들아 여기 요거 하나 볼게.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보여? 요거 문장구조 반복 이렇게 보면 괜찮겠지? 유사한 문장구조 반복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온율감 형성되는 거지. 이런 걸 느낄 적에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끼는 것이었다. 감정이 어디까지 갔어? 슬픔, 어리석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에 눌려가지고 나는 죽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 이런 상태면 죽음밖에 답이 없는데? 해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거야. 엄청 절망감이 고도, 극도에 찬 거라고 생각하면 돼서 이런 걸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해되니?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살 수 없겠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지. 그런데 시가 여기서 바뀌어. 그러나. 그리고 그러나가 앞에 절망에서 이제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 우린 이런 걸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상전환이라고 해. 시상을 바꾸는 거야. 그러나 나는 잠시 뒤에 고개를 들어. 얘들아, 얘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기 시작하거든. 아까 전에는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느꼈다 그랬어. 이게 눌려. 이건 하강이야. 그런데 얘가 바꿔. 하늘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는 거야. 상승 이미지야, 상승 이미지. 그래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어떻게 바꿨어? 위로 시선을 향하게 한 거야. 이런 거 상승 이미지라고 해도 되고 여태까지는 계속 눌렸다면 이제 고개를 위로 들어서 무언가 감정이 바뀔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야. 딱 높은 천장을 쳐다봤을 때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이며 힘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신의 의지 있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 뜻이며 힘보다 이것들은 그거야. 나의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의 의지를 초월하는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굴러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명. 나의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운명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 혹은 초월적 존재. 그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얘들아,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막 절망했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 인생이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어떤 운명 같은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구나. 그럼 조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얘도 이 화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요 구절 많이 나오거든. 이런 걸 운명론적 태도라고 해. 운명론적 태도. 알겠지? 그래서 운명을 떠올리고 얘가 마음이 좀 잠잠해져.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도가네 하면서 시간이 경과했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좀 진정이 된 거야. 안정이 된 거지. 슬펐던 마음, 한탄의 마음이 다 가라앉고 그냥 외로운 생각만 드는 때쯤에서는
감정이 되게 많이 나아진 거 보이지? 아까 전에는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가 다 가라앉고 그냥 좀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싸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주손이라는 게 이제 저녁 무렵 이런 뜻이야. 이건 이제 방언이라고 하더라고. 저녁 무렵에 살랑살랑하고 눈은 여전히 문창을 치고는 있어.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화자에게 닥친 현실은 어려워. 그런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해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별로 없다는 굳고 정한 굳세고 깨끗한 이런 말이야. 굳세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시가 끝나거든.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요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시를 끝내는데 갈매나무 봐봐. 외롭게 있어 혼자. 어두운데 눈을 맞아. 눈을 맞거든. 그러니까 고난이잖아 얘들아. 눈이라는 건 이 갈매나무가 눈을 맞고 있다라는 거는 나무도 추워 얘들아. 고난과 시련을 겪는 거야. 그런데 굳고 깨끗해. 굳세고 깨끗해. 그래서 눈을 그냥 의연히 막고 있는 그 갈매나무를 생각해. 그러면서 시상이 마무리된다는 건 화자가 갈매나무 생각하면서 나도 갈매나무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시인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이 갈매나무라는 거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고자 하는 자연물이야. 화자가 동일시 여기는 자연물, 자신과.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거든. 많이 나오는 이제 문학 용어인데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뭐냐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해주는 모든 사물이야.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환기해주는, 보여주는 모든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이 말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면 간접의 반대는 직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서를 직접 안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고난과 시련에 굳건히 견디며 의지를 갖겠어 이렇게 말하면 직접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매나무를 딱 보여줘. 갈매나무의 모습이 고난과 시련을 의연히 견디는 애거든. 아, 그러면 화자가 그렇게 갈매나무처럼 의연히 고난을 견디겠다는 말이겠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화자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면 현실 극복 의지를 갖겠다. 고난 속에서도 지금 네가 힘들잖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현실 극복 의지를 갖겠다. 이런 이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갈매나무 하면 이제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자 하는 자연물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까 못 짚어준 게 있는데 요런 거 있잖아. 살랑살랑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거 다 음성상징어야 얘들아. 음성상징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 그래서 음성상징어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런 거 꽉 이런 것도 음성상징어겠지. 핑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음성상징어 있다라고 봐주면 돼.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자는 혼자 무기력감
느끼다가 절망을 느끼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어떤 계기야? 운명을 인식하면서야. 운명에 대한 인식. 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끌고 가는 게 어렵구나. 운명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마음이 조금 정화되고 그러면서 극복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적 태도를 갖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 이해됐지? 얘들아, 이 시 정말 좋아. 이거는 약간 뭐 학습을 떠나서라도 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힘들 때 잘 펴서 봐봐. 알겠지? 많이 좋아하는, 국어쌤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는 시이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 문제를 풀어보자. 뒤로 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보는데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26번에 있다. 26번부터 보자. 우리 지금 가나 읽었으니까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요게 4번이야. 4번. 4번에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가에서 계절적 이미지 어딨어? 여름 이렇게 있지. 나에서 계절적 이미지 어딨어? 겨울 있지. 겨울. 요게 지금 겨울이라는 게 눈이 내리는 게 있는데 잠깐 내가 보이지가 않네. 여기 눈. 여기 쌀랑눈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거고 숨이 상관없지.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은 거 없고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한 건 우리 가에서만 있다고 내가 얘기해줬지. 나는 없어. 명사 마무리가 없다고 보면 돼.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 그 다음에 소재 나열은 얘들아, 요 소재 나열은 나의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부모 동생과 떨어져서 이런 게 이제 나열이기는 해. 하지만 역동적 분위기랑은 상관이 없고 말을 건네는 방식 다 없고 해서 4번 해주면 되고 27번 가의 기차와 나의 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A는 B와 달리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다. 기차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던가? 아니지. 그냥 현재의 상황을 성찰하는 거니까 과거랑은 상관없고 B는 과거의 아픔? 얘도 과거라기보단 그냥 다 현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번 B는 A와 달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기차하고 방은 둘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 없고 3번 A는 화자가 애상감, 슬픔을 느끼는 공간 맞네. 자족감,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 아니고 4번 기차는 화자가 즐거움을 느끼는 공간 아니고 방은 고독감을 느끼네 맞네. 그치? 그리고 5번이 맞겠지. 둘 다 화자가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그래서 27에 5번 해주면 되고 28번 시상의 흐름을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봐봐.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연두빛 벼들이 눈에 들어왔다. 맞지? 니은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햇빛도 결국 빛이 바랄 거다.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든다? 얘들아 여기서 햇빛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 아니고 나를 좀 초라하게 만드는 거라 그랬지? 틀렸어. 나머지 확인할게.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 맞네. 방황하는 거. 리을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내 몸도 감당하기 어려워. 맞지? 그 다음 미음 슬픔과 어리석음을 새김질하는 거 성찰. 맞지? 그래서 28번에 2번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볼게. 29번에 보기는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 얘들아. 사실은 너희가 이거 공부할 때 보기를 보고 공부하면 돼. 보기를 꼭 읽어줘야 돼. 아까 내가 설명했으니까 나는 지금은 읽지 않을게. 자, 1번. 가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먹고 있어. 무기력해.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어. 화자가 둘 다 무기력하네. 맞지? 2번.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쟤는 왜 이렇게 푸르러? 나는 어두운데. 그 다음 나는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 아, 고난이야. 이런 거였지.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은 푸른 건 맞거든? 근데 바람은 고난이잖아. 이 바람과 내가 대비되는 건 아니지. 내가 겪고 있는 게 바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틀렸어. 그래서 답이 2번 해주면 되고. 3번,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나는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것 같아 라는 건 화자의 절망적 인식 맞네. 4번,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 울음이 터졌네. 그 다음,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으로서 크고 높은 것을 인식했네. 이 두 개가 정서적 변화의 계기. 요거 내가 아까 말했지. 둘이 정서 변화의 계기는 울음이 터진 것과 운명을 인식한 것. 맞아. 5번,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라는 것은 생명력을 회복해야겠다. 맞네.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한 건 화자가 현실을 극복해야겠다라는 의지. 맞겠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하지만 얘들아, 문제를 풀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이걸 다 이제 내신에서 변형 문제를 내시니까 변형 문제의 기본은 선지 분석이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다 살펴보면서 구절 다 매칭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29번이 선지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선지 다 확인해서 거꾸로 여기를 보면서 공부하면 돼. 이 선지가 교과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모의고사 변형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29번 선지 다 확인해 주도록 할게.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